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김세로 씨를 둘러싼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씨와 부지석 변호사의 콜라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광란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안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작에 가까운 가세연의 억지 주장들을 아무런 검증이나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들. 김세론 씨가 1월 8일 당일 이진호의 방송을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당시 김세론 씨가 미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등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밝혀졌음에도 김세희 씨를 향한 단 한마디의 비판조차 못하는 모습들. 그런 김세희 씨가 제게 강약약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정말 가당치도 않은 소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하다는 유튜브 채널 가세연과 5년간이나 맞붙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김건모, 박송, 한예슬, 쯔양, 은현장, 이선균까지 그 사안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가세연은 김건모 씨의 성폭행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이를 통해 김건모 씨를 비롯한 김건모 씨의 당시 아내까지 사회적인 타살을 시켰습니다. 김건모 씨를 향한 성난 여론이 그의 가족들까지 덮쳤고 이 일로 인해서 가족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어렵게 이뤘던 김건모 씨의 가정까지 깨졌던 비극이었습니다. 김건모 씨를 향한 흉흉한 여론 속에서 저는 배트맨 티셔츠 검증과 피해자라는 여성분의 문자 공개를 통해서 당시 사안을 뒤집었습니다. 박송 씨의 사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송 씨가 유명 회장의 절친이었는데 그 회장의 여친을 빼앗았다는 말도 안 되는 루머를 퍼뜨린 곳이 바로 가세연이었습니다. 연이은 폭로로 인해서 박송 씨가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프로그램이 동침이 딱 하나 남았을 때 사망보험권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여론을 뒤집었던 것 역시 바로 저였습니다. 쯔양 사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쯔양 본인이 원치 않는 과거 녹취를 본인 마음대로 까놓고 수치스러운 의료 기록까지 폭로했던 인물이 바로 김세희 씨였습니다. 저는 당시 김세희 씨 본인과 구지혁 씨가 나눴던 녹취를 단독으로 입수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또한 쯔양에 대해 2차 가해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여론을 뒤집었습니다. 이선균 씨가 사망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 연예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목소리까지 냈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조차 가세연의 가짜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가세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언론사들 역시 손에 꼽습니다. 이와 같은 투쟁 과정 속에서 가세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매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가세연과 5년이나 싸워왔던 저에게 강약약강이라 김세희 씨 부끄러운 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언론에서 물고 빨아주는 김세희 씨는 얼마나 믿을만한 사람일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세희 씨는 대한민국 연예인의 음주운전 예방 홍보 대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연예인이 있으면 정말 가루가 되도록 까는 게 바로 김세희 씨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호중 씨였습니다. 어찌나 피도 눈물도 없이 혹독하게 까던지 제3자인 제가 눈물이 찔끔날 정도였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세희 씨에게 쌍욕은 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가세연 3인방 당시 유독 다루지 못했던 화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가세연 출연진 중 한 명이 유독 반대했던 주제가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김세희 씨는 구지혁 씨와의 통화 과정에서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했다고 자백한 바 있습니다. 그런 과거가 나도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음주운전으로 한번 오셨어요. 옛날에 11년 전에 그때는 벌금 엄청 많이 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11년 뭐 그때는 뭐 한 300 뭐 150이었나 뭐 아무튼 뭐 많이 내진 않았어요. 요즘에는 500, 700 이렇게 낸대요. 그러니까 와. 근데 그때 내가 면허 취소되고 뭐 이러면 렌트 못 해요. 제가 확보한 녹취를 통해 공개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음주운전 횟수는 한 차례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까지 됐던 인물이라 음주 연예인들에 대해서 무자비한 잣대를 들이대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김세희 씨에게는 연예인 음주운전 예방소장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로남불을 세 글자로 바꾸면 김세희,
2글자로 바꾸면 세이, 10글자로 바꾸면 정말 사람 새끼 아닙니다. 특히나 지난해 말 제주항공 참사 당시에도 김세희 씨는 유가족이 보낸 카톡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희생자가 된 딸이 사고 직전 엄마에게 보냈던 카톡을 말입니다. 엄마 잠깐 있어. 새가 날개에 껴서 헐. 아니 뭐야 이거 애인이야 뭐야. 애인이야 엄마야. 이것도 엄마한테 보냈대네. 근데 세상에 어느 엄마가 헐 착륙 못하는 준 언제부터 그랬는지 방금 유언해야 하나.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물론 진짜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의심이 되는 게 어느 엄마가 엄마 지금 새가 날개에 껴서 착륙을 못하는 중이야. 근데 엄마가 헐 그러는 엄마가 있어요? 자기 자식이 탄 비행기가 지금 엔진에 새가 꼈다고 기장이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심지어 여기에는 가족한테 보낸 엄마한테 보낸 그 내용이라고 써 있어요. 세상에 어느 엄마가 딸 이름이 헐입니까? 헐. 아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걸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유가족분들이 들으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발언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사람 새끼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세희 씨는 명예훼손과 초소 침입건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도 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쯔양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수사 중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인물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송치를 당했습니다. 이근 씨의 사안 역시 경찰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는 4월 7일에는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괴롭힌 혐의로 재판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전과만 최소 5범, 올해 안에 2자릿수 전과 달성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유튜브 방송계에서 김세희 씨보다 전과가 더 많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저 역시 김세희 씨의 정확한 전과 횟수를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김세희 씨를 보면 공익적 목적으로 확인차 전과 몇 범이냐고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공개적으로 묻겠습니다. 세희 몇 범? 너는 떳떳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떳떳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어떠한 전과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김세희 씨의 곁을 보디가드처럼 지키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부지석 변호사입니다. 공식 기자회견까지 열고 김세론 씨와 김수현 씨가 2016년 6월 나눴다는 카톡을 공개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포렌식 여부는 밝힐 수 없지만 원본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재구성을 했다는 희대의 망언을 했던 자입니다. 재구성된 자료에서조차 오후, 오전, 오후라는 시간적 오류뿐만 아니라 원본과 다른 시간들이 곳곳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변호사의 말을 못 믿느냐? 허위로 밝혀지면 본인의 직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래서 부지석 변호사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지석 변호사님은 스스로를 강남의 왕, 클럽의 왕이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변호사 최초로 클럽 전광판으로 변호사 광고를 때려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우리 부지석 변호사님의 영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기사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화가 난 손님이 직원을 가게 앞 거리로 데려가 무릎 꿇린 장면이 목격됐다. 해당 손님은 방송에도 나온 유명 변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JTBC 사건 반장은 강남 신사역 대로변 한복판에서 손님 앞에 무릎을 꿇은 클럽 직원이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일 늦은 오후에 발생했다. 당시 한 손님이 클럽 안에서 직원과 부딪혔고 직원이 밀치지 말라라고 항의를 하자 손님이 직원에게 화를 내며 무릎을 꿇으라 라고 했다는 것이다. 손님 일행은 유명 변호사와 현직 프로농구 선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고 유명 변호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2022년 상해 전과에 대한 제보들도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오신 겁니까? 제게 쌍욕을 퍼붓던 그 녹취 그리고 곧바로 고개 숙여 사과하던 모습까지 저는 정말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품위유지 위반으로 변호사 징계 1개월을 받고 이의 신청 중이라는 것 역시 사실인지 부지석 변호사님께서 공식적으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방송인 최다 전과를 노리고 있는 김세희 씨 곁에 이렇게 든든하고 믿음직한 변호사님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부유에 많은 의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수현 씨는 김세희 씨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걸었습니다. 확인 결과 허위사실 명예훼손도 분명하게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민사의 경우에는 120억 원대의 엄청난 액수를 걸었습니다. 자, 그래서 김수현 씨가 문제를 삼으면 두 사람이 어떤 혐의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지난달 28일 진행됐던 부지석 씨의 기자회견권이 문제가 됩니다. 원본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재구성을 했다라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원본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자료가 원본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지석 변호사님은 사전자 기록 위조 및 동행사, 정통망법 허위사실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김수현 씨의 하이 실종 사진 공개. 부지석 씨는 변호사로서 성폭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세희 씨가 직접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 사진이 법 위반이 안 된다는 자문을 부지석 씨가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김세희 씨가 처벌을 받을 경우 성폭법 위반 방조 내지 교사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부지석 변호사는 고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납득하기 힘든 법률적 자문을 해준 부지석 변호사 역시 고소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일로 두 분이 구속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분에게는 영혼의 절친 권영찬 씨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 깜빵에 있으셨던 경험을 살려서 옥바라지닷컴을 운영하시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정말 깜빵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다 아시는 분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번에는 김세희 씨의 조작 의혹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희 씨는 2018년 6월 20일 찍혔다는 김수현 씨와 김세론 씨의 닭도리탕 영상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이후 저는 김세희 씨를 상대로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세론 씨는 생전에 아이폰을 썼습니다. 그래서 김세론 씨가 같은 날 찍은 영상에는 아이폰에서 찍었다는 IMG란 파일명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찍은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파일의 확장자가 달랐습니다. 아이폰은 기본적으로 동영상의 파일 확장자가 MOV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 영상의 파일 확장자는 MOV인데 반해 김수현 씨의 닭도리탕 영상은 MP4였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은 화면 비율입니다. 해당 영상의 화면 비율은 23대 31이었습니다. 인위적인 편집을 거치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비율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이폰은 16대 9나 3대 4 비율로 고정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자 김세희 씨는 파일 확장자가 MP4로 될 수 있다라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세희 씨가 포렌식 검증을 받은 원본 영상을 공개하시면 아주 손쉽게 확인이 되는 사안입니다. 원본은 공개하지 못하고 MP4가 어떻고 뭐고. 김세희 씨가 공개한 닭도리탕 영상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비율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확인된 사안입니다. 해당 영상은 세로로 찍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아이폰의 기본 설정값 역시 16대 9의 비율로 설정돼 있다. 김세론 씨가 같은 날 찍은 영상 역시 16대 9 비율로 설정이 돼 있다. 하지만 너무나도 의아한 대목은 김세희 씨가 공개한 영상은 원본 값에서 의아하게 편집돼 왜곡까지 됐다. 특히나 23대 31, 그 어떤 어플이나 프로그램에서도 기본 값으로 설정돼 있지 않은 수치다. 확인을 해보기 위해 이 부분을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23대 31이 화면 비율이라면 이 숫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화면비입니다. 화면비는 화면의 가로와 세로 비율을 나타내는 숫자들로 보통 16대 9, 일반적인 TV와 모니터 비율 4대 3, 21대 9와 같은 형태로 표현됩니다. 23대 31이라는 화면비는 표준적인 화면비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로 그런 비율을 가진 디스플레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서도 인위적인 편집을 거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화면비다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체 어떤 포렌식 업체에서 해당 영상이 원본이라고 확인해 주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단순히
스마트폰 자료를 추출해 보여주는 행위를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라고 하지 않는다. 영상 분석을 통해 원본임을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디지털 포렌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세희 씨에게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검증을 통한 원본 자료를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체 어떤 업체에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는지 알려주십시오. 왜 이렇게 쉬운 답변을 계속해서 회피하시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왜 이렇게까지 편집을 해야 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있기라도 했던 걸까요? 김세희 씨 원본 영상을 공개하라니까 스노우 어플이 어쩌고 파티 어플이 어쩌고 정말 쫄리십니까? 곧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이니 잘 보관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간략하게나마 요약을 했던 김세희 씨의 삶이자 선동을 해왔던 실체입니다. 여러 가지로 김세희 씨는 정말 사람 세이끼 아닙니다. 그런 김세희 씨가 내놓는 자료를 무지성으로 믿고 추정하는 일부 변호사들 역시 너무나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만약 김세희 씨의 주장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남몰래 영상만 삭제하시는 게 아닐지 제가 미리 다 다운 받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부끄러운 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